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바이킹 캐스트라는 게임을 하나 완성되는 거 만들어 볼 거고요. 그때 제가 실현된 거 한번 보여줬나요? 캐릭터 점프하고 들어가서 다목했던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할 때 뭐 하려면 프로젝트 제일 처음 만들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바이킹 캐스트 폴더 열었잖아요. 그게 프로젝트 만든 겁니다. 씬 만들어 볼 거고요. 바이킹 캐릭터가 있어야겠죠. 캐릭터와 물리 적용해 볼 거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전환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수집 아이템 생성하기, 게임 매니저, 오디오, 그리고 마지막 빌드까지 갑니다. 이 빌드는 모바일 빌드는 아니에요. 이 게임은 PC 버전에 맞춰주는 거라서 우선 PC 버전 빌드부터 할게요. 모바일 빌드는 우리 거의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세팅부터 시작해서 할 게 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만들기만 하면 빌드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전까지는 우리가 유니티 다루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걸 하면서 지금 생각 드는 게 분명히 일주일 지나고 지금 일주일을 지났는데 왜 엊그제 한 것 같지? 느낌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안 좋은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많겠지만 확실히 30대와 40대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몇 주간에 걸쳐서 하냐? 아닙니다. 오늘 다 할 겁니다. 이 모든 내용 오늘 다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수많은 스크립트도 필요해요. 기능들도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저씨는 미리 만들어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으로 갈 거예요.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보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유니티로 개발하고 기능들을 사용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큰 부분을 보세요. 큰 부분을. 자, 우선은 프로젝트 파일 다운받고 자, 뭘 할 거냐. 첫 번째. 자, 프로젝트를 바이킹 캐스트 스타트라고 만드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열 거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해야 돼서 목이 아프겠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저번에 받았던 그때 뭐 로우폴리 2도 받았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닫아버리고 이제 물론 여러분 작업한 거는 저장을 하시고요. 잘려 왜? 잠깐만 이거 아닌데? 네, 잠시만요. 여기가 해상도가 안 나와서 살리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줄일게요. 저는 더 줄일 수도 없어. 더 줄일 수도 없어. 게임 씬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레이아웃 여러분과 좀 다르게 하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여주려면 여기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리고 뒤가 좀 잘리죠. 여기 수업한 게 좀 열악하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우선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씬이 있습니다. 그 씬부터 열어볼게요. 자, 작업해서 쭉 내려보시면 씬이 있습니다. 씬스라고 있고요. 스타트 씬이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받던가 플러그인을 받으면 그냥 이 폴더 이름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꼭 이렇게 이름을 정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유니티 사용자끼리 야, 우리 웬만하면 몇 개든가 공통적으로 쓰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의 약속 같은 거예요. 꼭 그림 안 쓰겠다 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받아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폴더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씬즈에 이런 폴더가 있으면 그 밑에 씬이 만들어진 씬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보게 된 게 프리펩스 안에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프리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오디오 이런 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딱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 프로젝트 한번 열어보고 싶어. 만들어진 데모 플레이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 하면 씬즈를 딱 열어보면 됩니다. 씬즈라는 폴더가 있다면 열어보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씬이 보통 있을 거예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타팅 씬을 열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씬이 열릴 겁니다. 저하고는 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이 쭉 돼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는 이걸 지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플레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카메라를 마음대로 편한 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게임 자체는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이게 빈 땅만 정말 미리 땅들만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막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물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근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당연히 게임이니까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캐릭터를 만들 겁니다.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는 모델에 갑니다. 이 모델 폴더에 들어가서 가지고요. 그러면 미니 바이킹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나, 그 아이콘부터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모델에 보면, 지금 아이콘에 보면 어떻게 그 모양이에요. 파란색 큐브에다가 흰색 종이가 앞에 하나 있죠. 이거는 3D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D 맥스나 마야에서 만든 FBX 모델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보면 프리팹 모델을 배우게 되는데, 프리팹은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흰색 종이만 없어요. 파란색 큐브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리팹과 모델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클릭해보면 요 밑에서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프로젝트에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 캐릭터를 선택하면 여기서 캐릭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이킹 X는 도끼 들고 있는 바이킹이고요. 바이킹 소드는 칼 들고 있는 바이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이킹 소드를 쓸 거거든요. 자, 바이킹 소드를 배치하는 방법은 우선은 맵에서 올라가서 맵에다가 대충 배치할 거니까요. 배치할 위치쯤에 갑니다. 우리가 배치할 거는 이 동그라미 위에다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 소드를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올려둡니다. 그럼 자동으로 높이에 맞춰가지고 지형에 맞춰서 딱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캐릭터가 생성이 됐죠? 자, 그래서 플레이 시켜봅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 저 방패 생긴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미리 만들어 둔 거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작업된 게 없습니다. 자, 그거 뭐 캐릭터 조작한다고 움직이지도 않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큐브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사실상 우리가 배경에다가 큐브 같은 거 딱 올려놔가지고 사실상 모양이 캐릭터의 모양뿐이지 큐브나 나무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기다 생명을 넣는 컴포넌트를 넣지 않는 이상 일반 3D 모델링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걸 조작하고 싶으면 조작하려는 기능을 만든 컴포넌트, 즉 스크립트를 넣어야 돼요. 자, 우선 그 전에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물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캐릭터를 선택하고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단계는 다 그렇지만 게임 오브젝트를 화면 추가한다. 후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추가, 삭제, 변경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나중에 프리팹을 만든다. 이런 단계까지 더 들어가는데 오브젝트 지금 추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컴포넌트를 추가, 삭제, 변경을 할 겁니다. 자, 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선은 Add 컴포넌트에 가서 피직스 2D 물리는 따로 있습니다. 3D 물리와 2D 물리는 따로 있어요. 그 피직스를 선택하시고요. 리지드 바디를 선택합니다. 자, 리지드 바디는 여러분 아마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번역을 하면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 배우는 게 보면 강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물리 충돌할 때 강체 운동이라는 강체 개념을 배우는데요. 그 강체를 영어로 리지드 바디라고 합니다. 리지드 바디는 강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것만 추가하고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그럼 캐릭터가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떨어지냐면 이 체크가 use gravity, 즉 중력을 적용한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중력은 어디다 적용되어 있냐? 여기 적용한 게 아니라 UNIT의 속성에 가보면 중력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값은 9.8m/s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의 중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니티 프로젝트 속성에 가서 중력을 바꾼다. 9.8에서 뭐 1로 바꾼다든지 2로 바꾼다. 그러면 달처럼 중력이 적은 게임도 만들 수 있고요. 그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에 갑자기 내가 막 게임을 진행하다가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갑자기 중력이 반대로 적용된다든지 갑자기 중력이 10분의 1이 된다든지 혹은 중력이 두 배 커진다든지 하는 게임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중력값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중력을 설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제가 했죠. 영어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대부분 영어만 좀 알면 직관적으로 바로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즈 그래피티를 누르면서 중력을 적용하고요. 자, 이 위에 매스가 뭐냐면 매스는 무게를 뜻합니다. 우리가 F는 MA 할 때 M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게를 뜻합니다. 이제 무게는 기본값이 1인데 더 빨리 떨어진다든지 더 다른 걸 만들고 싶을 때 무게를 바꾸면 중도 충격할 때 이 값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딴 값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걸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이 값들을 이용하면 더 다양한 액션들을 할 수 있는 거 반응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기본값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제 캐릭터는 떨어지는 건 됐어요.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죠. 캐릭터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땅에 서 있는 거지 바닥을 똥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자, 여기서 왜 바닥을 뚫고 떨어질까요? 맞아요. 콜루전이 없었습니다. 정답 아시는데 콜루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저 물체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물리적인 적용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손에다가 화면에다가 캐릭터 하나 그림 그리는 거 다 해요. 캐릭터 그림 그리면 알아서 물리가 되고 알아서 충돌되나요? 안 되죠. 지금 캐릭터 그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넌 중력 먹어 까지는 해줬어요. 그럼 중력이 때. 근데 우리가 공을 떨어뜨릴 때 바닥하고 충돌한다는 거는 공이라는 물체의 모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닥이라는 물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바닥이 만약에 보이기만 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라면 바닥을 뚫고 떨어지겠죠.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똑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리 모양이 필요합니다. 이걸 콜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 모양이 있어야지만 그 콜루전이 충돌할 때 이 모양을 충돌하고 저 모양을 충돌합니다. 이게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냥 이거 적용하면 돼요. 끝이에요 라고 할 거라면 이거 만들어서 되고 책 보면 되고요. 이걸 왜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콜루전이 왜 필요하냐면 콜루전을 그럼 캐릭터 모델 띄워놓으면 캐릭터 모델대로 콜루전이라는 충돌을 만들어주면 안 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큐브나 사각형 같은 거나 판때기는 괜찮아요. 물리 계산은 게임 계산 중에서 언리얼 계산 중에서 가장 비싼 계산입니다. 특히나 모바일 게임을 만들겠다면 훨씬 더 비싸집니다. 물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물리란 거는 면과 면의 충돌이에요. 면과 면이 여러분 수학 시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면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계산해봐라. 중학교 때는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할 수 있나요? 못 하시잖아요. 공식 다 못 외우고 계시잖아요. 평면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0. 이는 a라는 평면과 b라는 평면이 있어. 이 두 개가 충돌하냐 안 하냐. 봤던 기억은 나지만 공식은 기억 안 나잖아요, 이게. 그럼 대충 생각한 게 어려웠구나 그 생각 나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캐릭터가 우리가 폴리곤이 몇 개라고 하면 폴리곤 1000개다. 폴리곤 2000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더 폴리곤 많은 건 3000개, 4000개도 됩니다. 요즘 뭐 다커벤저 이런 것들은 거의 10,000개까지 올라가요. 캐릭터 두 개가 충돌한다면 충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의 면과 이 캐릭터의 면 하나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0개의 폴리곤이 있고 10,000개의 폴리곤이 있어요. 면 하나가 면대의 계산은 복잡한데 계산하면 만 곱하기 만이 됩니다. 그렇죠? 즉 1억 번의 계산을 거쳐야 됩니다. 캐릭터 두 개가 부딪히는데 캐릭터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칼을 들고 이 칼을 휘둘렀어. 이 칼의 폴리곤은 1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캐릭터의 충돌을 계산하려면 그 캐릭터 폴리곤이 1000개예요. 역시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 됩니다. 10만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총 한 번 쏴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는 폴리곤이 많아요. 캐릭터는 바닥이나 우리가 봤던 큐브 같은 거 정육면체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캐릭터를 충돌 처리한다. 물리 계산 비싸다는 전제를 두고 캐릭터는 폴리곤이 많아. 이 계산 문제는 실시간으로 게임을 절대 못 만듭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실제 PC에서 그거는 잘 처리 안 해요. 시뮬레이터를 하는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터 같은 걸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일반 PC 게임 여러분들 MMORPG PC 만드는 것도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근데 더구나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되면 모바일 CPU가 폭발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 콜루전 따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게임이 슈퍼마리오예요. 근데 다른 게임은 부딪히는 건 절대 없어. 바닥하고 내가 점프해서 버섯만 밟는 것만 체크한다. 그러면 물리가 내 몸 전체에 있을 필요 없어요. 충돌을 계산한 게 내 발만 있어도 됩니다. 다른 부분 충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비행기야. 비행기가 정말 디테일하게 F-15처럼 생겼어. 근데 대충 맞아도 돼. 그럼 동그라미처럼 해도 돼요. 이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가요. 계산량이 제일 빠른 3D 형태는 3D 형태의 기본 형태가 많습니다. 구도 있고, 즉 스피어라고 부르는 구도 있고, 큐브 같은 건 육면체도 있고, 삼각형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수학적인 프로그램 쪽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거는 구입니다. 구가 제일 계산이 빨라요. 계산량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걸 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계산량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만약에 아까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를 감싸는 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구와 다른 캐릭터 구의 충돌하면 원래는 폴리곤이 10,000개에서 2개 계산할 거를 한 번에 계산하고 끝납니다. 9와 9로 계산이 끝나요. 그러면 이 계산이 얼마나 빨라졌냐? 1억 배만큼 빨라진 겁니다. 만 곱하기 만을 한 번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럼 1억 번만큼 빨라진 거예요, 속도가. 게임의 성능이 1억 배가 빨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 같은 걸 간단화시킨 콜리전 충돌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콜리전 모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갑니다. 인간이 제 형태를 봐도 물론 제가 배가 나가지고 약간 동그랗게 보이긴 하지만 인간이 과연 구로 감싸면 될까요? 그러면 완벽한 충돌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구 형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아래로 안 그래도 짧긴 하지만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러면 구로 하면 내가 팔이 없는 부분에 여기에다가도 충돌이 됩니다. 빈 부분이지만 충돌체는 감싸고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PC에서 격투게임을 하거나 MMORPG 할 때 드래곤을 때리는데 드래곤 발 사이를 때려도 드래곤을 맞는 이유예요. 드래곤 꼬리를 정확하게 떼지 않고 우리 MMORPG 할 때 드래곤 발 사이 보면 비어있는데 때려도 드래곤 위에서 맞잖아요. 그렇죠? 충돌 처리는 그렇게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발 모양인데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철권이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격투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를 많이 달아요. 하나만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손, 발 여러 개 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체 영역을 만들고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원래 얘기에 돌아와서 우리가 인간은 원으로 하기에는 안 맞아요. 너무 여기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원으로 하되 원을 하고 싶어. 완벽한 원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실린더 모양으로 만듭니다. 원을 위아래로 늘렸어요. 이렇게. 원을 위아래로 좀 늘리면 사 모양하고 가장 비슷하다. 그래서 인간형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콜리전 모델이 실린더라는 모델을 씁니다. 원을 딱 잡고 원을 위아래로 늘린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들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거 따라하는 거는 1초면 돼요, 사실. 근데 1초가 뭘 의미하는지를 위해서 저는 지금 10분을 설명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따라해서 이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끝. 짜잔. 이거 의미 없어요. 이 10분 설명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때도 왜 이것들이 있는지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하고 수업이 끝나더라도 그걸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콜리전을 추가할게요. 콜리전을 추가한다라는 얘기는 역시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콜리전이니까 물리 관련이니까 물리에 있을 거예요. 피직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콜라이더가 쫙 있어요. 박스도 있고요. 스피어도 있고요. 캡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통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건 캡슐이라고 씁니다. 유니티에서는. 저게 캡슐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딱 모양이 아까 얘기했던 원을 위아래로 늘린 모델이에요. 캡슐 콜라이더 딱 눌러줍니다. 그럼 추가가 됐어요. 자, 어떻게 추가됐지? 여기에 가보면 캐릭터 발 밑에 구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보이죠? 요거.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충돌하는 거는 이 캐릭터 모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모델은 유저들한테 보여주기, 여러분들이 보기 위한 모델일 뿐이지 실제 충돌은 얘가 하는 겁니다. 밑에 파란색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충돌하고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 모델이 이제 바닥에 딱 멈춥니다.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 거 압니다. 자, 보면 캐릭터가 멈춘 게 아니라 콜라이더가 멈춘 거기 때문에 떠 있죠. 얘한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콜라이더 얘한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를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이 콜라이더를 캐릭터 몸에 맞게 값을 조정해 줄 겁니다. 콜라이더에 보면 높이와 반지름과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값을 수치를 조정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거를 모양을 조정하면서 맞추면 좋겠지만 그 기능은 없어요. 수치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헤이트가 값이 얼마더라? 2였나? 자, 잠깐만요. 크기를 2로 해주고요. 그럼 위아래로 딱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 Y를 1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캐릭터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쵸? 이제 캐릭터를 거의 감싸는 게 됩니다. 물론 저 팔 정도는, 팔은 이제 충돌 체크가 안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 정도는 원래 다 깔끔하게 못 가요. 저 정도는 게임의 성능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대충 감싸는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터를 위치를 조정하면 이걸 당연히 높이면 위치가 변경될 거고요. 이거는 높이입니다. 높이를 더 지으면 더 큰 게 될 거고 이거 라디오 반지름, 주변에 반지름 키우면 여러분들 원하는 웬만한 모델은 다 될 겁니다. 물론 이게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는 안 맞아요. 그렇죠. 거긴 좀 다른 모델이니까 그때는 약간 회전을 시킨다든가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는 대충 맞췄어요. 그럼 이제 모양이 대충 이제 그렇게 하고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얼추 봤을 때 대충 맞는 형태로 캐릭터가 떨어지고 발이 딱 맞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 쪽팔하지 마시고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캐릭터의 기본적인 물리를 적용한 방법입니다. 원래 이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시대면 C++로 만들면
엄청나게 할 게 많아요. 물리 공식도 집어넣어야 되고 충돌 처리도 해야 되고 수학적 공식도 다 집어넣어서 다 계산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유니티가 정말 좋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좋은 시대인 거에 그냥 컴포넌트 2개 집어넣으니까 물리가 다 돼요. 충돌도 돼. 이런 세상에 편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 프로그램 전공한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저 프로그램 전공한 사람들은 유니티 있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짜증과 충격을 받죠. 아씨 열심히 해놨는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걸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말 간단하게 컴포넌트 2개 만들고 물리와 중력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이건 제가 우선 보여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도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이 캐릭터를 오케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면서 힘드네. 자, 캐릭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게요. 그럼 물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형태가 저 원형이잖아요. 사람 형태가 아니라 사실 저 원통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리 움직이기 제 원통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문제 있어요. 나중에 캐릭터에 여러분들 점프를 넣어보면 점프에다가 떨어지는 순간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죠. 우리는 개발자니까. 사실 저거 원통형이야. 저 모양하고 상관없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걸 나중에 막는 것도 할 거예요. 이 버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넘어갈게요. 왜 저 버그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버그라기보다는 기능이 다 구현 안 된 거예요. 자, 우선 거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캐릭터를 이동하는 걸 할 건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피곤해서 잠이 오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환기 좀 하고 10분 쉬었다가 캐릭터 움직이는 거 이제 조작해서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캐릭터 모델링 추가했고 그 다음에 물리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새로운 걸 해보게 될 건데요. 자, 캐릭터를 이제 키보드를 누르면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에 우리가 지금 컴포넌트 2가지 추가했어요. 리지드 바디와 캡슐 콜라이더. 근데 이건 일반적이죠. 즉 어떤 콜라이더 모양은 대충 뻔히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 고른 거고요. 리지드 바디 강체, 즉 물리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컴포넌트 추가할 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니티가 제공해주는 일반적인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이건 일반적인 컴포넌트입니다. 물리 적용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웬만한 건 다 디폴트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키보드로 움직이면 얘를 움직일 거야.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커스텀 액션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은 이제 WASD를 누르면 이동하고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할 거야. 이거는 게임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니까 WASD가 없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게임은 키보드로 할 때도 있고, 키보드를 하더라도 따라게 할 수도 있어요. 방향키로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동작을 할 때는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스크립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만드는 작업. 그래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거다. 뭘로? 코드로. 보통 일반적으로 C샵으로 쓰는데요. 그게 스크립트입니다. 즉 스크립트라는 거는 다른 컴포넌트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만드는 컴포넌트, 즉 커스텀 컴포넌트가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게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캐릭터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커스텀 컴포넌트, 즉 스크립트를 짜야 됩니다. 이제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눈치가 이제 어려운 거 시작하는구나 표정을 짓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건 다 아저씨는 다 준비해 왔어요. 전부 다. 유명한 아저씨 뭐죠? 김용만 아저씨가 있죠?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할 단계는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바이킹 캐릭터를 만드는 걸 넘어갔는데요. 자, 그럼 만들고 리지드 바디 넣고, 자, 컨스트레이트는 왜 설정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얘를 이동하게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왔다 갔다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밑에 보면 폴더에 보면 스크립트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만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할 건 뭐냐면 플레이어 풀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잠깐만 제가 코드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하면 코드가 열립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거나 작성을 하면 됩니다. 원래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저 할 작업이 다음 게임 만들 때 할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보면 옆에 이렇게 코드가 작업되어 있습니다. 뭐 속도, 표현 값들, 설정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런 값들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이 값들을 뭐 받을 때 체크, 점프 받으면 뭐 하고 무엇을 한다. 그리고 방향을 이동한다. 커터니언을 써서 방향 이동하고 캐릭터 회전한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실 건데요.
지금 이걸 안 할 겁니다. 우리 있는 걸 쓸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걸 제가 쓸 겁니다. 자, 게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저 스크립트 쓸 거야. 어디다가? 바이킹 소드에다가. 어떻게? 얘도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컴포넌트니까 추가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풀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다른 컴포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 코드에서 만들어진 게 무브먼트 스피드, 턴 스피드, 점프 포스, 와디스 그라운드 이런 게 있습니다. 제 밑에 와디스 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 바닥이냐, 바닥을 체크하기, 점프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체크하기 필요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유니티에서 지금 이 씬에 있는 레이어들입니다. 지금은 어떤 거 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쓸 거예요. 그라운드 레이어를 또 역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라운드를 선택해 주면 얘가 바닥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얘가.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 거는 저 스크립트를 추가한 것밖에 없어요. 변경은 똑같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게임에서 게임 씬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WASD를 누르면 캐릭터가 회전하고 이동하게 될 겁니다. WASD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도 할 겁니다. 저 코드도 사실 보면 빼면 몇 줄 안 돼요. 사실 열 몇 줄밖에 안 되지만 그 열 몇 줄의 코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동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었죠? 안 되신 분 있나? 자, 이제 캐릭터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동까지 됐으니까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고칠 거예요. 버그들을 찾아서 우선 완벽한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도 자빠졌죠? 지금 캐릭터 자빠져 있죠? 저렇게 아까처럼 이상하게 동그랗게 굴러져 있죠? 첫 번째가 이거 문제입니다. 그냥 평지에 이동하니까 괜찮은데 약간 노출이 있는 부분이나 벽에 가면 자빠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아직 첫 번째는 자빠지는 문제. 두 번째, 어색하죠? 뭐가 빠져있죠?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캐릭터 이동과 애니메이션은 별개구나. 사실상 이동이라는 거는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지 않아도 위치를 바뀌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주는 거에 의해서 모든 유저가 얘는 걸어가는 구나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제자리에서 애니메이션은 제자리에서 걷는 거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이동하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즉 이동 속도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주는 게 손이 눈속임인 거지 실제 애니메이션 하니까 위치를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는 이동하되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거 빼고 캐릭터를 이제 옆에 맵으로 가보고 싶은데 가면 카메라가 안 따라옵니다. 그렇죠? 캐릭터가 사라지죠. 한 바꿔 나갔을 때 카메라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가죠. 왜냐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카메라 그런 짓 안 해놨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다를 건데 여러분 작업을 할 건데 내가 클릭을 해서 화면 바꿔 나가면 무한히 떨어지죠. 밖에 나갔을 때 막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지금 하나씩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기본적인 게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첫 번째, 넘어지는 문제부터 고치죠. 자, 넘어지는 거니까 지금 물리니까 대충 생각하면 유니티는 무엇을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건 여기에 있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꼭 그 자리에 있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요. 자, 물리 관련되니까 충돌 관련되니까 캡슐 콜라이더 위치라고 열어보면 됩니다. 캡슐 콜라이더 여기도 없네요. 그럼 위에 리지드 바디 강체에 있을 겁니다. 강체에 보면 둘 중에 하나요 어차피 제일 밑에 컨스트레이츠라는 게 있습니다. 컨스트레이츠라는 건 고정이라는 뜻인데요. 얘를 이 값은 아무리 충돌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2D 게임 만들 때 중요한데요. 2D 게임은 아까 사실 3D라고 했잖아요. 근데 게임이 2D인데 어차피 하다가 밀렸어. 얘가 캐릭터가 옆에서 봅시다. 2D 게임인데 저거 나 밀렸어. 어쩌다 밀리니까 나는 살짝 색이 3D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얘 캐릭터하고 이제 적하고 나하고 같은 라인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가면 적을 겹쳐서 지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슈퍼마리오를 만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부딪히면 죽을 거라고 가정하는데 그때는 같은 선에 있다고 가정했는데 얘가 어차피 물리에서 밀려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안 죽는 버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동할 때 얘는 Z축 방향으로 이동하지 마라. 아무리 물리로 움직이더라도 라고 고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프린시플 포지션, 즉 위치를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축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밀리더라도 이쪽은 적용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3D 게임 가지고 이걸 물리적으로 안 밀리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뭐냐면 회전이 우리가 이동하는 저 원통은 직선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거나 저런 식으로 회전하면 안 돼요. 캐릭터는 원하지 않으니까 회전을 막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회전은 이때는 우리가 포르무라는 회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물리 엔진이 만든 회전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직접 바꾸는 건 돼요. 물리 회전, 포지티브 로테이션, 회전을 막겠다. 우리는 여기서 X, Y, Z축 다 막아버릴 겁니다. X, Y, Z 다 체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해보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점프해도 그런 식으로 휘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물리로 충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캐릭터 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처럼 이상하게 자빠지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축을 움직이는 걸 막았습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점프가 안 되는데요. 점프가 안 되죠. 잠시만요. 되는데요? 지금 점프가 안 돼요. 되는데요? 여기서 점프를 지금 저거 하는 거 막아놓은 게 없을 텐데? 그런데 아까 캐릭터에서 제 첫 시간,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캐릭터 올리고 이거 그라운드, 와디스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로 바꿨었나요? 여러분들 본인이 놓치고 나다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물론 피곤하신 건 알아요,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설정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아까 그라운드 제가 세팅하라고 하셨죠? 사고 나면. 자, 1.8분 회전 막았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이제 우선 화면 밖으로 나갈까요?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 카메라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가 캐릭터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캐릭터의 역할일까요? 카메라의 역할일까요? 그렇죠. 카메라의 역할이죠. 그럼 카메라에다 컴포트를 추가한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났어요. 카메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근데 카메라에다 어떤 컴포트를 추가할까? 캐릭터를 따라간다. 디폴트일까요? 아니면 디폴트가 아닐까요? 기본적이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물체에서 따라간다는 건 사실 내가 작업해야 될 부분이지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보여줄만한 값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죠. 카메라에다가 어떤 또 스크립트를 추가하면 되겠구나, 만들어서. 이 캐릭터를 따라가는 스크립트 추가하면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어요. 이제 카메라가 추가됐으니까 카메라를 보고 여기다가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고요. 제가 지금 작업한 거는 제가 아까 추가되어 있던 거 빼고요. 여러분들 보면 트랜스폼에 카메라, GUI 레이어, 플레이어 레이어, 오디오 리스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카메라를 따라가는 그 스크립트도 제가 만들어 봤기 때문에요. 카메라 펄로우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추가해볼게요.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를 딱 하면 이게 스피드하고 타겟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코드 작업할 때 배우게 될 부분이지만 이 코드 자체는 누굴 따라갈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 위치 상에서 우리가 개발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만드는 건 프로모가 하는 거지만 이걸 바꾸는 건 기획자라든지 다른 진짜 개발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타겟은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캐릭터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자, 어떻게 넣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유니티는 직관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캐릭터를 넣는다. 예, 캐릭터를 넣으면 됩니다. 캐릭터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 들어가신 분들은 다시 한 플레이어를 누르고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가 이동하면 카메라가 따라서 이동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캐릭터가 화면 중앙에 고정되죠, 거의. 카메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는 얘는 안에 코드는 여러분은 지금 코드를 모르겠지만 또 짜지를 못하겠지만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 이 코드 안에서는 저 타겟을 따라가는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코드가 있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로직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걸 구현은 나중에 또 할 테니까요. 지금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카메라 이동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저 어디 미스됐나 봐요.
네. 그 바이킹 소드를 탑에다 넣었는데 카메라가 안 따라가는데 어디를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를 이거를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이라키 있는 거. 하이라이트 있는 거. 하이라키 있는 바이킹 소드를 넣고. 그래서 잠깐만 치명 중에 만들자. 안 된다고 그랬지. 끄고 우선 끄고 예, 끄고 다시 바이킹 소드를 넣고. 되죠? 네. 이게 제가 실수가 했다 그랬죠. 실행시킨 중에 뭐 하면 안 된다고. 자, 여기까지가 캐릭터 이름까지 됐습니다. 금방 쑥쑥 되죠? 자,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기까지 구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어색한 게죠.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카메라 폴로가 됐어요. 근데 걷는 게 당연히 지금은 마네킹 걷는 거죠. 걷는 거라보다는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이제 마치 걷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겁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방법도 역시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밑에서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의 직관력, 즉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2차, 3차까지 안 가도 돼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유니티는 가장 큰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요. 자, 애니메이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회사나 TV였으면 아티스트가 만들어서 좋겠죠. 자, 아까 폴더에 보면 모델 폴더에 가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바이킹 소드가 있습니다. 갖고 왔던 거. 그걸 열어보면 밑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이 플레이 모양으로 생긴 거, 플레이보다 다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보면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점프는 점프가 될 거고요. 녹던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미리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걸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합니다. 갭을 하나를요.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애니메이션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거. 가만히 서 있을 때 캐릭터 딱 가만히 멈춰 있으면 게임 멈춰 보여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꾸 숨 쉬는 듯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 보면 가장되고 숨 쉬잖아요. 이걸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아이들이라는 애니메이션 필요하고요. 그냥 걷는 애니메이션 필요할 겁니다. 이동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있죠? 뭐죠? 그렇죠. 총 3개만 쓸 겁니다. 아이들, 워킹, 런, 아이들, 런, 점프 3가지 쓸 거예요. 여러분 다 추가해서 하고 싶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이들 점프가 있고요, 런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쓸까요? 어떻게 쓸까? 자, 이 애니메이션을, 이건 애니메이션 파일이에요. 프로스트 뷰는, 자, 그때 뷰 설명할 때 하이라이트 뷰는 실제 게임에 존재하는 거고, 프로스트 뷰는 그냥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리소스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이 게임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얘를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이 월드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우리 월드에 추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애니메이션 월드 바닥에 추가한다? 이거 이상하죠? 이 애니메이션 어디다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뭐냐? 자, 잘 따라했습니다. 아이디를 바이킹에 넣습니다. 그러면 방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넣었다고 생각해서 넣었던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프를 바이킹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런을 바이킹에 넣습니다. 자, 됐나요? 자, 되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 눌러볼게요. 그럼 캐릭터가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숨 쉬듯이 움직이죠. 보면. 근데 움직이면 이동을 하잖아요? 다른 애니메이션이 안 됐어요. 애니메이션 다른 건 적용 안 됐어요. 아이들만 적용된 거예요, 그냥. 아이들 맨 처음 넣었으니까 그게 디폴트가 적용된 것 뿐이지 언제 애니메이션을 변경해라. 이걸 안 넣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근데 다만, 보면 캐릭터가 아이들 애니메이션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3가지를 넣었잖아요. 이걸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보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뷰는 5가지 뷰는 유니티의 기본 뷰지만 유니티의 기본 뷰는 이 5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뷰는 훨씬 더 많아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뷰를 또 이제 꺼낼 거예요. 디폴트에 있지 않는 새로운 뷰를 꺼낼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 뷰가 또 있습니다. 바이킹을 선택하시고요. 얘를 작업할 거니까 윈도우에 가가지고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있고 애니메이터가 있는데 다른 겁니다. 애니메이터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휠을 클릭하고 키가 가르쳐 줄게요.
왼쪽 클릭하면 이게 돼요. 오른쪽 오른쪽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휠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휠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휠 클릭해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점프 런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아이들 점프 런으로 쓰면 아이들 점프 런이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안 됐으면 이제 하세요. 추가하면 됩니다. 네. 응? 이미지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하고 하이라키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그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셔야지 오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을 여기다 넣어야죠. 바이킹. 아 그냥 그렇게. 예. 점프. 런. 아까처럼 이게 두 개가 한 탭이 있으면 이게 두 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해요. 그렇게.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안 됐어요? 안 들어. 바이킹 클릭하고 애니메이터. 바이킹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이러세요. 그리고 끄고 지금 끄고. 캐릭터를 클릭해야 나오지. 캐릭터를 안 클릭하고 안 나온다 그러세요. 이건 바이킹에 대한 애니메이터니까요. 자, 이걸 애니메이션 그래프, 애니메이터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조건에 애니메이션을 딴 걸로 바꿀까를 시각화시킬 수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노드 구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엔트리라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냐. 여기가 진입점입니다. 그래서 엔트리에서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아이들로.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시작하면서 아이들 애니메이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에서 점프, 런으로 언제 바뀔 건데 이제 그걸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자, 지금은 런만 필요하니까요. 좀 화면 좀 작긴 하지만 제가 좀 이걸 키울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나와라. 어딘가에 붙지 말고.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믹스마이저 좀 시킬게요. 자, 점프를 우선 뺄게요. 클릭하고 움직입니다. 지금은 아이들하고 런만 생각할게요. 자, 아이들에서 런으로 바뀔 겁니다. 언제? 캐릭터가 움직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서 런으로 바꾼다는 걸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우측 클릭하면요. 메이크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트랜지션은 변한 뜻입니다. 전이라고 하는데요. 클릭하면 그냥 화살표가 나와요. 이렇게. 뭘로 바꿀래? 어디로 할래? 우리 런으로 갈 거야. 우선 연결해 줍니다. 반대로 런에서도 런으로 하다가 멈추면 아이들로 가야겠죠. 역시 런에서도 아이들로 가도록 메이크 트랜지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이러면 얘들은 서로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언제, 어떤 조건일 때 이걸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일 때 바뀔 건데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바뀐 게 아니잖아요. 얘가 알아서 난 아이들과 너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컨디션 설정하냐? 여기를 선택하면 지금 여기서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은 인스펙터 뷰가 보일 겁니다. 어우. 잠깐만요. 보면 인스펙터 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인스펙터 컨디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뭘 할 거냐? 하나의 값을 추가합니다. 제 코드에 미리 만든 값인데 여기 똑같은 값을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추가할 거예요. 파라미터를 뭘 할 거냐? 스피드. 제가 파라미터가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 자, 우측에 클릭하면 플러스를 누르면 어떤 값을 추가한다가 나왔어. 플로트, 실수값, 인트, 정수값. 불은 true냐, false냐, 마지막 트리거 총 4가지 값을 추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값으로 넣을 겁니다. 플로트 값을 넣을 건데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스피드입니다. 이때 S는 대문자입니다. 스피드. 자, 스피드 값을 어디서 나온 거냐? 유니티가 만들어준 건가? 아닙니다. 저거 제 코드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동 스크립트 안에 사실 있어요. 저 값을 바꾸는 게. 근데 그 값을 갖고 와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딴 게임에서 우리 스피드 적용해서 되냐 안 되냐?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돼요. 이 스크립트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 안 하고 패스했지만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딱 하고 난 다음에 안 돼요 라고 하실 분이 좀 이따 생길 거예요. 이 반에는 없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드의 S는 대문자입니다. 소문자가 아니에요. 소문자로 쓰셔가지고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S는 대문자입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를 만듭니다. 자, 이걸 만들어 놨고, 자, 아이들에서 런으로 가는 트랜지션을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바뀔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has exit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has exit time이 뭐냐면 아이들 애니메이션 다 끝나면 자동으로 저기로 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조건이. 그러면 우리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플레이해보면 안 해보겠지만 플레이해보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하다가 아이들 끝나면 런으로 혼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계속 루프하다가 이동할 때 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has exit time을 꺼줍니다. 그럼 밑에 컨디션이 있는데요. 이 컨디션이 될 때 보낼 겁니다. 저걸 작동시킬 거예요. 언제? 플러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스피드가 딱 자동으로 나옵니다.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 나옵니다. 스피드가 그레이터, 클 때 라는 뜻입니다. 딱 클릭해보면 클거나 작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폴트 값이니까. 클 때, 자, 멈춰있을 때 하고 움직인다는 걸 프로그래머적으로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냐? 멈춰있으면 움직이면 속도가 0입니다. 그냥. 이동하면 속도가 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키를 뗐어요. 그럼 다시 또 스피드가 0이 될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물체의 기준은 속도가 0이냐 0 이상이냐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물리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딱 0이라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컴퓨터 내에서 폴트 값이 0의 숫자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옵셋을 줍니다. 근데 사실상 0이랑 같은 거예요. 0.01로 바꿔볼게요. 속도가 0.01보다 크면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정확히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단지 0.01보다 약간의 오차할 값을 주는 거예요. 0.01보다 크면 아이들에서 런으로 바꾼다. 지금 화살표 잘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에서 런으로 가는 화살표입니다. 런에서 아이들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스피드가 0.01보다 클 때 얘가 작동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이제 런에서 아이들로 가는 걸 하나 선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디폴트로 has x 타임을 끕니다. 왜 끄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has x 타임을 끄고요. 컨디션을 또 추가할게요. 이때는 조건이 뭘까요? 스피드가 작을 때일 겁니다. 뭐보다 작을 때? 그렇죠. 0.02보다 작을 때. 즉, 스피드가 거의 0에 가까워졌을 때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트를 클릭해서 레스로 바꿔주고요. 0.01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많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거 지금까지 한 거는 0보다 크냐, 작냐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0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이들에서 속도가 0보다 커지면 런 애니메이션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런 애니메이션 하는 중에 속도가 0보다 작아지면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거 한다고 연결해 놓은 것 뿐입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죠? 이제 런으로 바뀌는 거 있습니다. 멈추면 다시 아이들로 가고요. 움직이면 런으로 갑니다. 위에 켜놓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립을 간단하게 조건 몇 개면 조건식으로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했는데 안 되시는 분? 입안에는 없네요. 스피드를 보통 S에서 혼자 서서 안 되시는 분은 꼭 있던데. 다 됐나요? 네, 쉽죠? 애니메이션 지금 변경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 드리면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코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코딩 한 건 아니지만 코딩도 똑같아요. 논리적이니까. 이건 논리적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밖에 없으니까 점프할 때 보면 공중에서 허공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왜 점프 애니메이션 하라고 바꾸라고 하는지 없으니까 공중에서 허공답부 하고 있을 거예요. 공중에서 멈추면 막 갑자기 애니메이션 멈추고 바닥에 떨어지고 할 거예요. 지금 점프 애니메이션을 넣을 겁니다. 이제 앞에 걸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점프 애니메이션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점프 애니메이션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넌해서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오우, 페이크에 안 걸리시네요. 보통 하나만 고르던데. 맞습니다. 아이들도 갈 수 있고 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프가 끝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달려가는 것도 있고 점프해서 딱 멈출 수도 있죠. 그거는
유저의 마음이죠. 둘 다 갑니다. 자, 그 생각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서 역시 메이크 텐션 점프로 연결시켜주고 점프에서도 아이들로 연결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런에서도 점프로 연결시켜주고요. 점프에서 런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딱 보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죠. 이게 바로 지금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에서 점프로 가는 것부터 할게요. 자, 아이들에서 점프로 갈 때 첫 번째, 이거 무조건 꺼줘야겠죠. 아이들 끝나면 점프되는 게 아니니까 꺼줍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 지금 점프 애니메이션 해야 되는 조건이 뭘까요? 응? 높이가, 아까 좀 높이가 뭐 0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번에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왜냐면 점프가 꼭 0 이상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형이 올라가는 지형도 있고 내려가는 지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가 낮은 지형에 가서 점프를 누르는데 얘는 0이 이하야. 그래서 점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꼭 0에만 꼭 캐릭터가 딱 0이라는 건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점프 키를 눌렀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프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점프 키를 눌러서 점프 애니메이션을 해요. 점프 애니메이션에서 원래 애니메이션 돌아갈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속도를 배웠죠. 두 번째는 이번 점프 키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한다는 걸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면 높이가 0이다. 아닙니다. 높이가 0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형이 높낮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닥에 닿은 면입니다. 바닥에 닿는 것도 판단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 닿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파라미터 추가할 거예요. 하나는 점프키가 눌렀을 때라는 겁니다. 점프키가 눌렀을 때는 앞에 우리 스피드는 뭐 수치값이잖아요. 0이냐, 10이냐, 100이냐 이런 거잖아요. 점프키가 눌렀을 때는 수치값이 아니죠. 그렇죠? 이걸 뭐 0이냐 100이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트리거라고 합니다. 어떤 트리거가 발동했냐? 총알의 방아쇠잖아요. 방아쇠에서 한번 탁 클릭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트리거가 발동됐냐라는 겁니다. 점프키 누른 건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도착했냐? 이건 트리거가 아니에요. 왜냐면 공중에 계속 떠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도착했냐? 이건 트리거가 아니라 이것은 도착했으면 true. 아예 도착 못했으면 false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true나 false 두 개의 값을 가지는 타입을 불이라고 합니다. BO의 불값이라고 합니다. 불값은 두 가지 타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파라미터 이제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하나는 트리거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트리거는 이름은 여기 역시 제가 이름 만들어 놨습니다. 점프입니다. JUMP. 자, J는 대문자입니다. 그러면 옆에 이 모양 보면 얘는 진짜 딱 버튼 모양처럼 생겼죠. 점프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이번에는 불값, 투르냐 포스냐 하는데 이거는 그라운드입니다. G가 대문자입니다. 첫 번째 게 그라운드. 자, 저 두 개를 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위에 동그랗게 생긴 건 트리거고요. 밑에 것은 불값입니다. 사각형으로 생긴 거는 체크박스처럼 생긴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 값을 미리 이제 만들어갖고 준비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이들에서 런으로 갈 때를 볼게요. 아이들 런으로 갈 때 해제 스타임 체크를 해제해주고요. 이제 조건식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제 플러스 누르면 세 가지 스피드 자리가 이제 스피드가 아니라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얘는 점프키가 눌렀을 때 그 점프로 바꿔줍니다. 이거 외에는 조건 없어요. 얘는 트리거는 딱 당했을 때니까 뭐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작동했을 때 점프로 갑니다. 자, 점프로 갔어요. 돌아올 때 점프해서 아이들로 돌아올 때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걸 지워줍니다. 해제 타임 끌게요. 지워주고요. 자, 컨디션을 추가합니다. 얘는 바닥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그라운드를 넣고요. 그라운드가 true가 될 때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더 질문할게요. 점프해서 아이들로 돌아올 때도 그라운드가 true겠죠. 점프해서 런으로 돌아올 때도 그라운드가 true겠죠. 그럼 점프해서 그라운드가 true가 되면 아이들로 가야 되나요? 런으로 가야 되나요? 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똑같은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모르지. 얘는 그럼 어떻게 하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스피드가 0.01보다 작냐 크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조건이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한 개 더 누르면 조건을 한 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점프를 하면 스피드가 지금 아이들로 돌아가니까 0.02보다 작을 때 글씨가 좀 잘라서 안 보이겠지만 0.01입니다. 이렇게. 즉, 컨디션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면 이 두 개가 둘 다 만족할 때 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하는 거면 얘는 불을 못해요. 얘가 어떻게 해. 근데 이거 저쪽으로 가면 절로 가고 이게 안 만족하면 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이들과 점프까지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런은 잠깐 이건 넌 잠깐 놔두고요. 아이들에서 점프까지 해보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뭐 움직이지 말고 런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점프 누르면 점프 MC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점프 MC 되네? 돌아오네? 점프 되네? 돌아오네? 점프 MC 돌아오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런 잠깐 갔다 오는 건 좀 약간 버그 같은데. 자, 아이들에서 점프하고 바닥에 도착했을 때 AMC에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왜 하면 지금 돌아오는 이유는 지금 아까 이걸 체크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지워주면 안 돌아와요. 자, 다시. 그러면 잠깐만, 점프해서 왜 너는 안 들어와? 이쪽이 꼬여있다. 여기까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하고 점프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런하고 점프가 나왔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아이들하고 점프를 한 걸을 공부하셨으니까 런과 점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점프를 넣고요. 불값이 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라운드 디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불값이 그라운드 디드예요.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제 PT를 보면서 까먹고 있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헷갈렸네요. 제가 그라운드를 수정할게요. 이름은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라운드 디드. 이 디드를 붙여줄게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자, 제대로 되신다면 이동하면서 점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점프도 되고요. 제자리에서 점프하면 이제 아이들로 돌아오고 멈추면, 그러니까 하다가 멈추면 아이들로 돌아오고 이동하다 점프하면 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앞에 거 조건식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응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 되셨나요? 안 되시는 분? 네, 다들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애니메이션 전환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네, 보면 캐릭터가 움직이고 애니메이션 되고 카메라로 따라오고 이제 뭔가 좀 게임 형태 같은 거 만들어졌죠. 애니메이션 전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공격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배운 거에 따라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뭐 몬스터가 나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캐릭터에 만드는 건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캐릭터가 이제 움직이고 총도 체크하고 이동은 끝났어요. 자, 애니메이션도 됐죠. 이제 움직이는 시스템 됐죠. 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버그가 있었는데 그걸 못 고친 거 하나 있어. 아직까지 안 고친 거. 뭐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면 무한히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임에서 얘기하는 오버워치라든지 뭐 MMO도 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면 캐릭터가 분명히 우리가 가끔 보이지만 못 넘어가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막아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뭘로 막냐? 그것도 사실 물리로 막아놓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캐릭터가 움직이기 물리니까. 그럼 최대한 갖다 물리해야 돼요. 그럼 뭘 하냐? 여기다가 어떤 벽들을 막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모양을 전부 다 따라서. 왜냐면 그 사각형 만들면 여기 사이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벽들을 하나씩 다 세워가지고 쫙 모양을 주변 테두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에 다시 또 갈 건데요. 이제 이 모양 아이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까 3D 모델링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뭘 쓸 거냐면 프리팹을 쓸 겁니다. 프리팹 가면 앞에 모양이 없는 큐브예요. 이 프리팹은 뭐냐면 3D 모델링이 아닙니다. 모델링은 사실 모델링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델링도
포함 안 돼 있어 상관없어요. 프리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만든 집 위에서 밝기 소드에다가 에미션 설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밝기 소드를 하나 더 만들 거야. 생각합시다. 우리가 밝기 소드가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밝기 소드가 아니라 이제 컴포넌트도 넣고 뭐 물리도 세팅해놨고 에미션까지 다 세팅해 놓은 밝기 소드잖아요. 이거를 다음에 또 쓰고 싶어. 지금 현재 이 씬에서만 쓴 게 아니라 밝기 소드를 딴 씬에서 또 쓰든가 딴 게임에서 또 쓰든가 혹은 바이킹을 여러 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하드디스크에 당연히 저장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작업한 저장해야죠. 왜냐면 지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3D 모델은 우리가 갖고 온 모델은 원본 모델은 3D 모델링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다 세팅까지 다 해놨잖아요. 이걸 다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지만 나중에 로딩해서 다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든 어떤 게임 오브젝트들을 그 세팅을 다 해놨어요. 이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둔 것, 이걸 프리팹이라고 합니다. 프리팹은 유니티의 핵심이자 기본이에요. 왜냐면 내가 총알을 만들었어. 근데 총알에다가 온갖 스크립트를 달아놨어요. 날아가면서 충돌 체크도 해야 되고, 총알 맞으면 점수도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총알 맞으면 나한테 죽어야 되고, 데미지도 주고 다 만들어놨어. 근데 총 하나 만들 때만 또 그 짓 또 하고 그 짓 또 하면 미치겠죠. 근데 총알을 하나 만들어두고 세팅 다 해놓고 얘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이걸 프리팹화 시킨다고 얘기해요. 저장하면 그다음부터는 총알 다시 이미 만들어둔 원본에서 생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모든 거의 기본은 어떤 게임 오브젝트 만들고 자주 쓸 거는 프리팹화 시키고 프리팹에서 또 로딩해서 또 필요한 값 세팅해주고 또 쓰고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바이킹 소드를 프리팹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이킹 소드를 이거는 그냥 프리팹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프리팹을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유니티는 언제나 직관적입니다. 얘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싶어요. 자, 이 하이라키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C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컨트롤 S 한번 누르세요. 컨트롤 S 누르면 저장될 겁니다. 왜 하냐면 자주 날아가요, 유니티는. 하다가 유니티에 뻥 나면 지금까지 다 작업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컨트롤 S 자주 누르세요. 저장했습니다. 자, 근데 저장해도 얘는 C에 저장된 거지 얘의 원본에 저장된 거 하드디스크 저장 안 된 거잖아요. 밑에 건 프로젝트는 이게 하드디스크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됩니다. 프리팹에 땡겨놔요. 그러면 얘가 저장됩니다. 다음에 얘를 언제든지 게임에서 쓰고 싶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된 거예요. 지금 한 마디 더 있어요. 지금 겹쳐서 안 보이지만 옆에 보면 자, 재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 마디 더 있거든요. 얘도 나랑 똑같은 스크립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움직이겠죠. 키워드 입력을 똑같이 받으니까. 왜냐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점프에 움직여라라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똑같은 걸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자, 이렇게 만든 걸 프리팹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임시로 만든 거니까 지울 거고 다시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프리팹은 여기서 땡기면 그러니까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돼서 다른 게임이든 딴 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씬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걸 보여주는 앞으로 이제 프리팹을 쓸 거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리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벽을 충돌하지 말라고, 벽에 충돌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프리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보면 월 콜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월 콜라이더 프리팹을 당겨서 씬에다 올린 게 아니라 하이라키에 바로 올립니다. 하이라키에 올리면 위치가 000에 저장됩니다. 위치 딱 맞춰놨기 때문에 씬에다 올리지 말고요. 여기다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월 콜라이더가 딱 만들어집니다. 저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주변에 벽이 쫙 보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게임에서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 그러니까 즉 벽을 제 모양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게임을 해보면 이제 플레이 해보시면 벽이 있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벽이 충돌 체크가 되니까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벽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 놨어요. 당연하겠지만 물론 이렇게 게임을 출시하면 안 되죠. 이러면 뭐 게임 벽이 가려가지고 지금 게임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벽보다 벽골이 더 커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이지 않게 할 거예요. 게임에서도 보이지 않게. 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물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렌더링 껐을 때 하는 것처럼 물론 렌더링 다 끌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일일이 끄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를 쓰냐? 이때 레이어를 씁니다. 레이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끼리 그 레이어를 묶어버려요. 그럼 그 레이어를 단체로 없앤다든지 단체
킨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레이어 단위로 작업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월드 콜라이더를 선택해 보면 옆에 레이어가 지금 잘려서 안 나죠. 레이어가 월드 콜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 레이어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디폴트로 지금 얘도 프리팹인가 만들어져 있어요. 월드 콜라이더라는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하나는 작업할 때만 끌 수도 있고요. 실제 게임에서는 보이는데 여기서만 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보이는데 게임에서만 끌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별개예요. 우리는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게임 보기도 불편하니까 둘 다 꺼버릴 거예요. 끌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에서 보이는 걸 끌 거예요. 게임에서 보이는 걸 끌 거면 무엇이 보인다, 안 보인다의 결정은 누가 할까요? 응? 카메라가 하죠. 그렇죠? 왜냐면 찍잖아요. 우리 화면 찍잖아요. 카메라가 게임 화면을 찍는데 야, 너는 이 카메라에서 빠져라는 기능은 카메라가 가지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클릭해 보시면요. 카메라의 세 번째 중에 컬링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컬링이라는 게 날린다, 안 그린다는 뜻이거든요. 컬링이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컬링 마스크는 어떤 걸 안 그릴 거냐는 겁니다. 지금 컬링 마스크를 보면 에브리띵은 전부 다 그린다는 뜻이에요. 클릭해보면 다 체크돼 있어요. 우리 월 콜라이더는 안 그릴 거예요. 얘를 클릭해 봅시다. 그럼 체크되면서 게임이 사라집니다. 즉 카메라에서 얘는 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게임 화면에서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점프해볼까요? 밖으로?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벽을 뚫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즉 카메라에서 어떤 존재하지만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카메라에 컬링 마스크를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작업할 때도 이게 더 귀찮죠? 작업할 때도 안 보였으면 좋겠죠? 작업할 때 안 보일 때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건 카메라 관계가 없잖아요. 작업하는 건 그냥 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툴에 보면 오른쪽 위에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클릭해보면 이 씬에 포함된 레이어들이 쫙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옆에 눈 모양이 있어요. 포토샵 해보신 분들 많이 알 거예요. 눈 모양 있는 거. 이거 눈 꼽는다. 닫으면 사라집니다. 포토샵과 똑같죠? 레이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꺼버리면 작업할 때 안 보입니다. 물론 클릭해보면 안 보이지만 가상의 벽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월 콜라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월 콜라이더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해보면요. 화면상에는 안 보이는 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닥에 안 떨어지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여기서 이제 프리팹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프리팹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드디스크 저장해서 만들어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활용하고 할 때 프리팹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제 게임에서 방금 보였지만 방패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이 게임의 룰은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랜덤하게 생성되는 방패를 먹고 일정한 개수를 먹으면 저 위에 잠긴 문이 열리고 거기까지 가면 게임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이제 먹을 아이템, 즉 수집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부쩍 방패 모양이 아니라 딴 모양이 되지만 리소스가 저기 있어가지고 방패 모양을 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방패 모양을 생성할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닫아주고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프리팹을 하나 올릴 거예요. 컬렉터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화면에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 가보면 방패예요. 이 프리팹이기 때문에 라이팅부터 에이밍에서 움직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안에 다 있어요. 보면 오디오 있었나? 이건 나중에 있었는데 리무브 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컬렉터블 스크립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마 여러분 캡슐 콜라이더까지만 있죠? 컬렉터블 스크립트 없죠, 여기? 그렇죠? 없죠? 제가 초과한 거예요, 이거. 저는 작업하는 게. 여기까지 돼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뭐를 배울 거냐면요. 이 컬렉터블 아이템을 프리팹을 이용해서 모양하고 라이팅까지, 저 햇빛 모양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먹으면 숫자가 올라가는 걸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 스크립트에 안 넣어 놨어요. 지금 배우는 거는 프리팹을 생성한 거 배웠죠. 한 단계 더 갑니다. 생성한 프리팹에 기능을 추가하고 그걸 다시 원본에다 적용한 겁니다. 자, 지금 프리팹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개념적인 거예요. 지금 프리팹을
땡겨서 생성을 했죠. 즉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파일에서 저장해서 로딩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값을 뭘 넣었어요. 그럼 원본의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맞습니다.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건 그걸 로딩한 거잖아요. 로딩한 거를 세이브 파일에서 로딩해서 그걸 수정했다고 해서 이거 복사본인데 게임사 전체 복사인데 얘를 바꾼다고 해서 원본이 바뀐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화면상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데 뭐 어떤 그래픽 보이는 걸 작업하려면 여기서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프리팹을 이미 임시로 한번 생성하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프리팹 원래 원본에 적용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용 안 하면 아까 여러분 생각한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 변해요. 얘 아무리 작업 많이 해봤자 원본은 안 변합니다. 근데 작업하고 난 다음에 원본도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유니티의 개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리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프리팹을 갖고 와서 화면상에서 조작하고 만들어 놓고 됐어. 다시 원본에다가 다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흉내만 낼 거라서 컬렉터블 스크립트를 넣을 거예요. 이 컬렉터블 스크립트가 얘가 수집 아이템을 작동하게 만든 스크립트인데요. 자, 컬렉터블 스크립트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끝나고 해서 자, 원본 컬렉터블로 가볼게요. 아까 프리페어 컬렉터블 가면 돼서 저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없을 거예요. 컬렉터블 이게 없을 거예요.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원본에 적용하고 싶어. 위에 보면 프리페어 메뉴가 갑자기 추가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리버트, 어플라이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셀렉트는 어떤 원본인지 선택하는 거고 두 개가 남은 뒤가 중요해요. 리버트는 얘 막 작업하는데 아이씨 아니야. 다시 원본으로 돌릴래. 리버트를 누르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어플라이는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원본에다 적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여러분. 어플라이 누르고 다시 프리페어 컬렉터블 가보세요. 그러면 원본에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프리팹을 올리고 변경하고 다시 어플라이 눌러서 원본 프리팹을 변경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지금 유니티 개발 방법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신기한 거 없어. 아까처럼 캐릭터처럼 신기한 거 보여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개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제대로 찾아서야 됩니다. 나중에 또 하면서 또 계속 할 거예요. 몇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컬렉터블에다가 컬렉터블 스크립트를 넣고요.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원본 컬렉터블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컬렉터블에 컬렉터블 스크립트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작업용이었죠. 지워줍니다. 쟤는 원본을 작업하기 위한 것뿐이었으니까 원본을 변경했으니까 됐죠. 그럼 이제 게임에서 지워주면 됩니다. 화면에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하는 걸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지금 배운 거는 프리팹에다가 로딩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프리팹 다시 원래 적용한 거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아까 레이어를 봤는데 가서 바이크소드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옆에 태그가 하나 있어요. 레이어와 태그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레이어는 그룹입니다. 얘는 그라운드라는 그룹이다. 얘는 어떤 그룹이다라는 하나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그는 그 오브젝트 개별에 대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는 그라운드 그룹이지만 얘는 월이다, 스톤이다, 뭐 워터다, 뭐 씨다, 바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개별 오브젝트에든 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떤 그룹에 있습니다. 옷을 따지면 얘는 상의라는 레이어에 올릴 수 있지만 상의 중에서도 반팔이다, 긴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셔츠다, 티셔츠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태그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에다가 태그를 하나 넣어볼게요. 클릭을 하고요. 얘를 플레이어라는 태그를 넣어줄게요. 주인공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정하는 캐릭터니까 플레이어 태그를 설정해 줍니다. 왜 저걸 설정해 주냐면 나중에 코드 작업할 때 지금은 그게 없지만 나중에 코드 작업할 때 플레이어 태그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갖고 와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이 화면상에 오브젝트가 몇십 개, 몇백 개 지금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지금 닫혀 있어서 그렇지 열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 중에서 내가 플레이어 오브젝트 어떻게 갖고 와? 이름으로 갖고 올 수도 있지만요. 더 좋은 방법은 태그를 플레이어 태그를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라든지 그라운드 태그를 다 가져와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는 두 가지를 씁니다. 태그와 레이어 이 두 가지로 활용하고 그룹화 시킬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태그를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다른 코드에 쓰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environment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마지막에 스폰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예, 지우고요. 예, 스폰 포인트는 뭐냐면 딱 열어보면 스폰 포인트가 4개가 있는데 지금 아이템이 하나 얘기해줄게요. 게임에 대한 로직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다가 아이템을 랜덤 생성할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닥의 크기가 이게 크기를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해서 바닥의 크기가 10m 곱하기 10m야. 그 중에서 랜덤으로 생성해 라고 할게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게 딱 정사각형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정사각형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템이 공중이라든지 바닥에 왜 밖에 서 있어? 그러면 평생 못 먹죠. 그 게임을 이걸 먹어야지만 게임 끝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위에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랜덤이 아니라 스폰을 하는데 스폰할 위치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냥 위치를 미리 저기 찍어둬요. 레벨 디자이너가 보통 기획자나 혹은 레벨 디자이너가 찍어두는 겁니다. 10개, 20개 정도 찍어두는 거예요. 그 중에서 랜덤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럼 유저는 랜덤을 생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포인트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하다 보면 아이템 나오잖아요. 항상 그 아이템 나와요. 보면. 혹은 아이템 바뀔 수는 있지만 아니면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게임 로직이. 그래서 미리 다 찍어놨어요. 총 5군데를 제가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 5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랜덤으로 생성될 겁니다. 그 코드 작업도 역시 해놨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폰 포인트가 5개가 있고 스폰 포인트라고 이름 붙이는 이거는 바로 이 5군데를 묶은 그룹입니다. 그냥.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신 거고요. 이론으로.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추가할 겁니다. 스크립트 이제 여기서 이 자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저기 부모고 자식입니다. 자식들을 가진 관계니까요. 자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아이템을 생성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컬렉터블 스포너라는 코드입니다. 여기를 넣을게요. 자, 보면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런 파라미터를 넣는 거를 이런 거 파라미터라 그래요. 뭐 밑에다 넣는 거. 파라미터가 하나 비어있는데 노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뭐냐? 컬렉터블 프리팹. 즉 어떤 아이템을 생성할 거냐 라는 걸 넣어놓은 거예요. 얘는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무엇을 생성하는 기능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성할 건데 그건 나한테 알려줘 라는 코드입니다. 컴포넌트입니다. 그럼 뭘 생성할까요, 우리는? 예? 뭐라고요? 원팩? 방패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반페어? 방패요. 아, 방페 맞습니다. 방페 맞습니다. 네, 방페 맞아요. 아, 제가 원페어 이렇게 들어가 죄송해요. 방페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만드는 건 컬렉터블입니다. 컬렉터블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상상해서 넣을까요? 아니면 프리팹을 만들어서 넣을까요? 아까 프리팹 뭐라 그랬죠? 원본을 만들고 노드할 때 생성해서 쓴다는 거죠. 이거 하는 게 뭐죠? 임의로 생성한다는 뜻이죠. 그럼 원본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팹을 만들어 둔 거예요. 어떤 걸 계속 카페하든가 여기 있는 걸 만들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생성하고 해제하고 생성하고 해제하고 왜냐면 먹으면 아이템 먹으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 또 딴 데서 생성될 건데 즉 계속 생성하기 위해서는 원본에서 생성하는 게 제일 낫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컬렉터블 프리팹을 알려줘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프리팹 폴더에 가서요. 이 아까 스크립트까지 작업한 컬렉터블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런드나이가 이걸 넣을 수도 있고요. 요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저쪽도 실수한 게 밑에 걸 넣는 바람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 밑에 거 넣는 게 맞아요. 이번에는 프리팹을 넣는 거기 때문에 컬렉터블 프리팹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주어진 프리팹을 내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자식들 중에 하나의 랜덤으로 골라서 생성한다. 그 위치에다가 라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나중에 스크립트 작업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구현하고 어떤 걸 구현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거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코딩이 어려운 이유 중에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코드 한 줄 한 줄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한 줄 한 줄이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 한 줄 하는 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짤 수 있어요.
한 줄 한 줄 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아까 영어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대충 무슨 일을 한 거겠다. 이거부터 설계를 합니다. 머릿속에. 자,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스포너풀 넣고 프리패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맵을 지나가 보면 아이템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먹으면 또 다른 위치에도 아이템이 또 새로 생성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되는지. 저게 다 왜 안 돼요? 공중에 생성됐는데요. 공중에요? 그럴 리가. 혹시 아까 프리패를 위에다 공중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었어? 제가 뭐 잘못했겠죠. 근데 뭘 잘못했을까? 뭐죠? 뭘 했을까? 컬렉터로 프리패를 올렸을 때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공중에 이렇게 떠 있지 않을 텐데? 근데 이 정도 떠있는다고 랜덤 생성할 때 저렇게 왜 뭐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높이 곱하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내 건 왜 그렇게 되어 있지? 어플라이. 혹시 하다가 수정한 거 아닌가? 이걸 지워버리고요. 해볼까요? 아닌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다 넣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다 넣었지? 여기다 넣으라 그랬는데 아까 스크립트를. 그래요? 어디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나? 아니야. 그 컬렉터블 스포너 스폰 포인트 여기 없으면 내가 딴 데는 걸. 어딘가에 넣었으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지금 메인 카메라? 아니 메인 카메라 아니에요. 올더 콜라이더 여기다 놨네.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스폰 포인트 여기다 넣으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CV가 안 되죠. 다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해야 되죠. 아니, 그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보세요. 여기서 아까 했던 게 컬렉터블 스포너 이걸 넣었고요. 인자는 이걸 넣었죠. 예, 그 끝이에요. 다시 해보세요. 플레이 해보세요. 되죠? 그러니까. 예. 제대로 넣은 위치만 지금 하는 거 위치만 제대로 넣으면 제대로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또 안 되시는 분? 밑에 그 게임 창에 예. 콜리전을 없애는 방법 한 번만 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게임 창에 콜리전 없애는 거는 지금 벽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 없애는 방법은 어디서 없앤다? 그렇죠. 카메라에 컬링 마스크라 그랬죠. 예, 거기서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레이어를. 예. 아니, 여러분 더 어렵게 하다 외울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따라와야 돼. 그럼 어디다 스크립트 넣을까? 카메라. 화면에서 지워야 돼. 어디서 해야 돼? 카메라. 캐릭터가 점프해야 돼. 어디서 해야 돼? 캐릭터. 뭘 외우고 이걸 하나씩 외우고 막 메모하고 노트하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직관적으로 익히는 방법만 알면 그런 거 막 메모하고 안 해도 돼요. 여기 있겠지 저기 있겠지 하면 다 거기 있어요. 항상. 그게 더 편해요. 자, 아마 혹시 안 되는 거, 아직 한다가 안 된 거 있으면 지금 저 물어보시고, 오늘, 그러니까 진도는 여기까지는 알 거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나간 것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맵 오늘 처음 띄워가지고, 캐릭터였죠. 캐릭터 물리했죠. 캐릭터 충돌했죠. 캐릭터 에미스 만들고, 에미스 태그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생성까지 했어요. 그럼 아이템 먹는 것까지 끝났어요. 프리패브로 아이템 재생성까지 했어요. 랜덤 생성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2시간 동안 진짜 많이 한 겁니다, 이거. 이거 뭐 카메라 따라가는 것도 했고, 그렇죠? 뭐 벽 안 보이는 벽만 또 만드는 것도 했고요. 물론 스크립트 작업을 안 해서 빨리 간 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스크립트 작업이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했지만 이것들이 어떤 걸 작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전체 와꾸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전체 모양을 계속 보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 한 1시간 정도면 다 마무리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 마무리는 UI 올리고 그다음에 심심하죠? 사운드까지 넣을 겁니다. UI 넣고 사운드 넣고 빌드하면 끝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뭐 1시간 정도 빌드하면 이제 바로 돌릴 수 있는 느낌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셔가지고, 연출도 넣을 겁니다, 거기에. 카메라 연출 이런 것도 넣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자, 마무리하고 혹시 저장할 거 저장하시고요. 가져갈 거 저장하시면서 아까 다시 그 사이트 그 제가 항상 들어가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지고요. 밑에 또 질문하실 거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 5분. 자, 질문들 답변 드릴게요. 오, 이런 향상심 2단 점프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 당연하죠. 스크립트 2단 점프한 게 없거든요, 이거. 당연히 스크립트를 변경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까 했지만 점프라든지 우리가 이런 거 기능들, 키워드 조작 기능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작했잖아요. 키워드, 스크립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2단 점프를 하고 싶다면, 만약 이 게임 2단 점프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 스크립트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MSN 컨디션에 다른 컨디션 없이 그레이터와 레스 같은 사람이면 사회 값에 의한 MSN 인테그레이션이 안 될 수 있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시죠? 네. 아까 보면은 조건을 2개 썼잖아요. 네. 근데 보면 점프해서 아이들이랑 런으로 넘어갈 때 한쪽에 그레이터, 한쪽에 레스에 네. 0.01 썼는데 그 0.01이라는 값이 딱 되면은 안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조건이 먼저 연결된 거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단지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서 좀 꼬이는 케이스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은 폴스 파일의 스크립트 당연하죠. 스크립트 파일이 그게 어제 그 게임에 딱 특화된 게 아니면 물론 이것도 하는 컴포넌트니까 우리가 만약 커스텀 컴포넌트니까 거기다 특화된 거라면 못 쓰지만 특화된 게 아니라면 갖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게임 만들 때 스크립트 잘 만들어 두면 다음 게임 또 쓸 수 있고 다음 게임 또 쓸 수 있고 당연한 거예요. 소스 파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딱 해보니까 오늘 딱 1시간 해보니까 스크립트에 대한 이제 욕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더 하고 싶으니까. 예, 이게 좋은 토대입니다. 이래야지 다음에 스크립트 가르칠 때 짜증 안 내요. 이런 거 안 하고 스크립트 먼저 가르쳐주면 짜증 냈을 텐데. 하기 싫어요 그랬을 텐데 이제 스크립트 짤 필요가 생기죠. 다음 시간에 스크립트 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여러분들한테 이건 하나의 숙제인데 이것도 역시 미리에 좀 공부를 해보세요. 스크립트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물론 책 같은 거 보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스크립트 짠 걸 오늘 스크립트 준 걸 보면 뭘 대충 하겠다는 걸 알잖아요. 사실은 이 스크립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스크립트 한번 열어보면 이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해요. 시삽에 대한 기본 기능도 필요하고요. 시삽의 기본 능력도 필요하고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인 수학적인 능력도 물리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려면 그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할 게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겠지만 단계별로 올라가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사실 하다 보면 좀 답답한 필요성가 있을 거예요. 스크립트 들어가는 순간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마 이 1시간, 2시간 만에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제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으면 계속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프로모가 아니라서 그래요. 프로모들은 그걸 짜기 위해서 컴공과를 4년을 나오잖아요. 공업수와 공업물리부터 다 해서 이과 나서 공부 다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친구들도 나오자마자 코드 짜라면 못 짜는데 여러분은 전혀 다르잖아요. 문과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예체능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걸 바로 이해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좀 물론 높은 수준까지 안 가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그래야지만 좀 더 이해가 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걱정하세요. 중간 작업물. 오케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간 작업물 오늘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한 거라서 중간 작업물이 없지만 보통 이게 게임 하나씩 할 때마다 보통 2주 혹은 짧게 우리가 10주 동안 한 프로젝트 갖고 계속 하지 않고 2주 단위나 혹은 3주 단위로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오늘 이 프로젝트를 오늘 처음 시작했잖아요. 제로에서. 다음 주 1시간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치요? 다음 주에. 특히 중간 작업 같은 게 없는 게 다음 주 바로 1시간 하고 끝날 거기 때문에 뭐. 아마 내가 챙겨드릴 동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PPT 주소는 제가 다시 이거 지금 여기다 공유 드릴게요. PPT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 바로 공유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되면 밑에 여기에 발표자 여기 추가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프리팹을 생성할 때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프리팹 생성할 때가 아니라 정확히 프리팹을 로딩할 때죠. 그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로딩할 때, 막 이게 컬러나 크기 같은 속성을 랜덤으로 주고 싶다. 자, 이건 뭐라 해야 될까요? 그게 스크립트 작업입니다. 커스텀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때 프리팹을 로딩, 아까 우리가 프리팹을 로딩하는 스크립트가 있었죠, 사실은. 컬렉터블 스포너라는 데서 했잖아요. 거기 안에가 뭐가 있냐면, 열어보시면 안에 프리팹을 로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로딩할 때 그때 어떤 값들을 갖고 와서 랜덤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코드 작업이죠, 전부 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들을 만들 때. 그래서 생성을 하고 원본을 갖고 생성하고 내가 이 중에서 랜덤 값들을 변경하고 싶어. 아까 했지만 크기나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크기나 사이즈 변경해서 그 아까 스포너 그 코드 안에 로딩하는 다음 줄에 뭐 예를 들어서 크기 랜덤, 속성 랜덤, 컬러 랜덤 이렇게 한 줄 한 줄 추가하면 우리 화면에 보이는 거는 다 그렇게 변경돼서 딱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커스텀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다음 주 시간부터 스크립트 할 때 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왜 우리가 스크립트를 배워야 되고 스크립트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다 이 모든 질문이 다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걸로 만족하지 않고 물론 제가 오늘 다 들었지만 주어진 거에 만족한 게 아니라 더 해봐야겠다.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스크립트 짜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깨달음을 잘 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스크립트 작업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할 때 질문 받을 거니까 그때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